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레리 윌리엄스의 변동성 매매법을 응용을 해서 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 트리플 RSI가 50선, 이 세 개의 선이 50선 위에 있고요. 이 파란색 라인, 변동성 라인을 돌파를 할 때 신호를 받아서 진입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매수 타이밍만 알려드렸었는데 매도 타이밍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변동성 매매 전략에서 선을 두 개를 추가를 하고요. 이렇게 이 웨이브 트렌드를 통해 다이버전스를 확인해서 매도할 수 있는 지점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 웨이브 트렌드가 상당히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 화살표가 조금 빠르게 나오거나 해도 웨이브 트렌드를 보면서 매도 타점을 수정을 좀 해가지고 조금 더 높은 지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따 차트 검증할 때 말씀드린 경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영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변동성 돌파 매매법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변동성 전략 하면은 레리 윌리엄스라는 인물이 유명합니다. 1966년도에 윌리엄스 퍼센트 R이라는 지표를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도 오실레이터 계열 중에선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표라고 알고 있는데요. 또 1987년도에 로빈스 선물 투자 대회에서 1만 달러의 계좌를 1년 만에 110만 달러로 만들면서 역대급 성적으로 우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으로 1년 만에 거의 15억을 만든 거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스가 사용한 전략이 바로 변동성 돌파 전략입니다. 변동성이 터지는 시점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죠. 자, 변동성 매매 전략이란 보시면 지금 이게 전일봉입니다. 전일봉인데 이 전일봉의 총 길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가, 이 최저가와 최고가의 길이를 구해서 보시는 것처럼 레인지 곱하기 0.5를 해줍니다. 그럼 총 길이의 절반이 되고 거기에 당일 시가를 그대로 더해주는 거죠.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의 선, 변동성 라인을 돌파를 할 때 매수하는 조건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차트 검증도 해봤고 이에 맞는 검색식 차트도 여러분들과 같이 보면서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링크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보시면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 그걸 이제 오늘 영상에서 알아볼 겁니다. 자,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파란 선만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두 개의 선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이 LRL이라는 선인데요. 구성은 똑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전일봉의 총 길이를 구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 LRL 선, 이거를 이제 선형 회기선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을 이용해서 변동성을 더해가지고 길이의 값을 구하는 거죠. 자, 먼저 이 LRL 선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요. Linear Regression Line이라고 해가지고 앞글자만 따서 LRL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형 회기선이 되는 거죠. 선형 회기선은 예측선과 주가 사이의 거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가를 직선 최소 제곱법을 사용해서 그린 선인데요. 이 지표는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형태의 추세 지표인데 이동평균과는 조금 다른 게 현재 가격을 기초로 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리니어 레그레이션 위나 아래에 있으면 가격은 단기간 내에 이 지표값으로 되돌아올 것을 예측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돌아온다고 해서 선형 회기선이라는 이름이 붙인 겁니다. 자, 전 영상에서는 전일봉에 대한 값을 구했다면 이번엔 이 선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거죠. 이 A선과 A1의 선, 이 레인지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조건이 50봉 종가 평균이고요. 50봉 종가 평균이고 이 A1선은 위에 이 50개, 이 위에 50개의 평균을 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수 이동 평균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의 값을 구해서 50봉 종가를 더하는 거죠. 더해서 돌파시 매수 조건입니다. 이렇게 돌파시 매수 조건.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매수는 종가가 이 선형 회기선 위에 있고 변동성 라인을 돌파하고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트리플 RSI가 50선 위에 있을 때 진입을 하고 매도는 선형 회기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빨간 선이 A선이고요. 이 검은 선이 A1 선입니다. 그래서 캔들이 빨간 선 위에 있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이 파란색 변동성 라인 선을 깨고 올라갈 때 신호가 나오죠. 그리고 이 빨간색 선 A선을 깨고 내려오면 매도하는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게 원래는 변동성이 터지는 시점에 진입을 해서 다음날 시가에 청산을 하는 전략인데, 이걸 지금 그대로 대입을 할 수가 없는 게 시장 상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요새같이 장이 안 좋을 때는 시가에 팔고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마이너스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15분봉 단타 전략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5분봉으로 사용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15분봉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A선 50봉의 평균을 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분봉에 맞게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조건으로 1분봉, 5분봉 하시고 이게 왜 안 맞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키나시 차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 차트 형태의 봉 차트 말고 여기 하이키나시 차트, 요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잔잔한 파동이나 속임수를 이 하이키나시가 좀 줄여줍니다. 그래서 하이키나시로 꼭 바꾸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타점이 얼마나 정확하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상한가 간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엑스플러스 보시면, 자, 여기서 신호가 나왔죠. 지금 이 검은색 라인 보이시죠? 트리플 RSI에 이 선이 50선입니다. 이 세 개의 선이 지금 50선 위에 있죠. 위에 있고 이 변동성 라인을 돌파하고 올라갈 때 신호가 나왔습니다. 신호가 올라가서 쭉 오른 다음에 여기서 깨고 내려갈 때 매도 신호가 나왔죠. 자, 그리고 이 웨이브 트렌드, 이 오실레이터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보시면 주가는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 내려가죠. 그럼 이게 고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를 보지 않더라도 이 웨이브 트렌드 하나만 봐도 매도 신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이징 랜드도 보시면 지금 RSI가 50선 위에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선이 50선 위에 있고 변동성 라인 돌파하면서 매수 신호 나왔죠. 그리고 이 A선, 빨간색 선 깨면서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지지를 받으면 이 A1선, 검은 선의 지지를 받고 재매수를 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상한가를 오는 가긴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거라고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하시고 이렇게 지지받는 거 보시고, 검은색 선에 A1선에 지지받는 거 보시고 재매수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넥스턴 바이도 보시면 변동성 라인 돌파하면서 신호 나왔고요. 자, 50선, 트리플 RSI가 50선 3개의 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 깨고 내려오면서 청산 신호 나왔습니다. 자, 세니젠도 보시면 변동성 라인 깨고 A선, 빨간색 라인 돌파하면서 신호 나왔고요. 트리플 RSI 50선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빨간색 선 깨고 내려오면서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다음에 셀비온. 자, 셀비온은 오늘 신호가 없었네요. 그러면 상승 종목도 한번 돌려볼게요. 모비스. 자, 모비스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 나왔죠. 신호 나오고 50선, 3개의 선이 50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엔셀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 나왔죠. 또 이제 돌파할 지점에, 이 50선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신호 나왔습니다. 신호 나와서 쭉 올라가서 여기서 빨간색 선 깨고 내려오면서 매도 신호 나왔고, 이것도 신고가 갱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진전기. 자, 일진전기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신호 나왔고 50선 위에 있고, 빨간색 선 깨면서 이렇게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전기전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돌파하면서 매수 신호 50선 위에 있고요. 깨고 내려오면서 매도 신호. 자, BHI도 보시면 오늘은 신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매수 타점이 요 부근이었겠죠. 이렇게 종종 좀 신호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변동성 라인 깨고 올라갔고 A선 깨고 올라갔고, 그 다음에 A1선까지 깨고 올라갔죠. 그리고 RSI는 3개의 선이 50선 위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다음에 매수를 해도 되겠죠. 어차피 이제 조건 검색식에 걸리는 종목들이 이런 지점에서 포착이 될 테니까, 만약에 이렇게 신호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넥신도 보시면 여기서 잡혔네요. 여기서 이제 돌파하면서 신호 나왔었고, 트리플 RSI 선 3개선 위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다이버전스가, 여기는 지금 주가는 올라가죠. 주가는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 내려갑니다. 그럼 여기가 고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이버전스만 보더라도 매도 타이밍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테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고 올라가면서 신호 나왔고, RSI 선 50선 위에 있습니다. 자, 주가는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 내려가죠. 그 다음에 황성그룹도 오늘 신호 2번 나왔네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2번, 이렇게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고 RSI 선 50선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치 테크놀로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깨고 올라가면서 신호 나왔고 RSI 선 위에 있고 깨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신호 두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독도 보시면 오늘 여기서 신호 나왔었고요. 세계선 위에 있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 내려가죠.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락 종목도 한번 볼까요? 사실 이게 변동성 라인을 깨고 올라가야 신호가 나와서 신호가 거의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오늘 나온 신호는 없었고, 빅텐츠 없었고, 영풍 없었고, 카페24 없었고, 브랜드X도 없었고, 예림당도 없었고, CNH도 없었고, C큐브는 오늘 있었네요. 자, 보시면 가까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신호 나왔죠? 여기서 깨고 올라가면서 변동성 라인 살짝 올라가면서 신호 나오면서 트리플 RSI도 세계선 위에 있습니다. 다이버전스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봉에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오니까 바로 신호 나왔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단타로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하락 종목에서도 이렇게 빠른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트 검증까지 한번 해봤고요. 그럼 이제 수식 알려드릴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좋은 내용의 영상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데 클릭 2번이면 뭐 2, 3초밖에 안 걸리니까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빨간색 선 수식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수식 관리자 들어가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수식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전원이 있기 때문에 자, 요게 첫 번째 빨간 선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라인 설정은 여러분들이 뭐 편하신 색상으로 하시면 되고, 스케일은 가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요 파란 선도 아까처럼 지표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라인은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색상 하신 다음에 스케일 넘어오셔서 가격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게 화면으로 하면 요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가격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화살표 매수신호 화살표도 수식관리자 들어가셔서 기술적 지표 아니고요, 신호 검색입니다. 화살표는. 그래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가끔 화면이 좀 깨질 때가 있어서 이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지표 변수나 설명은 따로 넣으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색상도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색상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도 신호 중요하죠. 매도 신호 이것도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매도 신호입니다. 자, 매도 신호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조건 검색, 오늘 조건 검색식에 잡혔던 종목 요 두 종목 이렇게 잡혔는데 타점 한번 볼게요. STX 엔진 보시면 여기서 타점 잡혔죠. 신호 나왔고 50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쭉 올라가서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주가 올라가는데 다이버전스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 선 깨고 내려갔을 때 신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영풍정밀도 보시면 여기서 신호 나왔죠. 변동성 라인 깼고 A선 깨고 올라가면서 신호 받았고요. 50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 깨고 내려오면서 매도 신호. 마찬가지로 주가 올라가지만 다이버전스 하락합니다. 이때 이제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웨이브 트렌드 검색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들어가셔서 기술적 지표에 새로 만들기 누르신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좀 크게 옮겨 드릴까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라인 설정 가셔가지고 요거를 선에서 막대로 바꿔준 다음에 상승은 빨간색, 하락은 파란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교 기준 이거를 0기준선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 설정 뭐 따로 할 거 없고요. 스케일은 화면 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수식 검증 작업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식과 검색식에 잡힌 종목들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